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이 조금 드네요. 어제 저녁에 좀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2%, S&P 500은 마이너스 2.5%.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은 떨어지는 거고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각종 증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보고 여러 가지 참고만 할 뿐, 사실 오르고 내리는데 이유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 있었고, 계속해서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런 거에서 비해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요. 또 기업의 실적은 그렇게 그다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나 뭐 이런 다른 돈풀기를 통해서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증시를 계속 부양했던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유들을 그렇게 많이 파고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들을 참고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이유들을 파고들고 집착하고 이러는 모습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이유가 없어요. 배추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켰고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5월 저의 포트폴리오였고요. 이거는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었고 제 텔레그램에도 한번 올렸었으니까 이런 걸로 뭐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시면 비율이 리얼티 인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스타벅스, AT&T, 그리고 SPHD, 테슬라, TSMC, 옥시덴탈, 이렇게는 그렇게 비중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에 리밸런싱을 좀 하면서 리밸런싱이라기보다는 포트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PHD, 테슬라, TSMC, 옥시덴탈,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한 거는 요 색깔로 칠해놨고요. 자, 매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량 매도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익절을 했죠. 수익 실현을 했죠. 수익 실현은 뭐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SPHD, 이렇게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손절을 했어요. 손절은 어떤 걸 했냐면 옥시덴탈, 그리고 TSMC. 테슬라는 조금씩 모아가던 상황이어서 이거보다는 비중이 조금 많았어요.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는 비중이 거의 20% 이상 될 정도로 테슬라의 비중이 컸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수익 실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200불을 넘어가서 제가 목표했던 주식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익 실현을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확진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로 유명한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예전에 공매도를 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는 루이스 인 커피, 그리고 이번에 헐츠, 그 두 회사를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에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공매도 비중을 굉장히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는 그런 공매도를 세력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굉장히 큰 상승을 해서 공매도 세력에게 한 방 크게 먹였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다기보다는,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1000불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1000불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SPHD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큰 수익은 가져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하고 TSMC는 손절을 했는데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주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섹터였어요. 근데 큰 폭으로 하락을 한번 했고 배당컷도 있었고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여서 일단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될 텐데 이 대만의 회사가 미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납품이나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 과연 TSMC가 진출하지 않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TSMC도 손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알고 판다면 돈을 뭐 손실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유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느냐. 아주 심플해졌죠. 코카콜라, 스타벅스, 매드트로닉이 새로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AT&T, 리얼티 인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백신이 저는 내년 초 중반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상이지 뭐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매드트로닉 같은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 실현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뇌동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샀어요. 네, 어제 하락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미국에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사망자가 물론 많기는 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경제 락다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적은 다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내려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매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실적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도 아마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5개의 회사가 배당컷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선택을 했고, 경제 재개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될 때 이 주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필수 소비재의 영역에서 각 섹터별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사실 하락 많이 했고요. 스타벅스도 하락 많이 했고, 매드트로닉은 어제도 하락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배당락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매드트로닉은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AT&T 같은 경우에도 30불 이하로 지금 떨어졌고, 리얼티 인컴도 어제 거의 한 4, 5% 정도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경제 재개를 하게 되면 이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계좌의 총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4%가 1년 배당으로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일단 배당컷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했지만 어제 제가 분할 매수한 것도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고요. 어제 조금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제 지금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21%고요. 1년 배당 정도가 한 3.5% 정도 되니까 배당컷만 없으면 마이너스 4%는 채워지게 돼 있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프로에 나와서 이 의학 전문 기자인데요.
과학 전문 기자네요. 의학 전문 기자라고 써 있던데. 아무튼 이분이 한국에도 뭔가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10명 이상 모임은 가지 말라는 공문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좀 찾아봤더니 정말로 실제로 공문이 전달되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자. 이거 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위험하다. 다 팔고 다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죠. 누구나 큰일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나리오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활약했을 때, 이 정도 상승했을 때, 그리고 꾸준히 그냥 갔을 때, 보합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때그때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매매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팔으라고 하면 팔고, 네, 이 가격대에 사라고 하면 사고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계에 의존할 수 있을까? 물론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거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청소기가 좋고 건조기가 좋고 뭐 세탁기가 좋고 그래도 결국엔 사람이 넣어서 가장 최고의 인공지능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현금 보유를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네, 이게 13시간 전이니까 어제네요. 어젯밤에. 미국장 열리기 전에 얘기했던 거고, 6월 23일에도 미국 주식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다 한 번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계획을 가지고 언제 매매할지, 어느 정도의 양을 매수할지 다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고요. 6월 22일, 그러니까 23일 자정에 올린 글이죠. 22일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종목들 수익 실현을 했고요. 확진자가 이렇게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도 많죠. 네. 거의 뭐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거의 가까웠을 때였고요. 네.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돈을 벌었겠죠. 이대로 계속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그냥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회복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시고 뭔가 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수익 실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시나리오를 꼭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되는 거고요. 좋아요는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파되니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